디자이너를 위한 지속 가능한 코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세싱에서 마치 포토샵을 사용할 때처럼 레이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싱 기본적으로는 딱히 레이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림이 그려지는 순서는 존재하죠. 그러면 빈 스케치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죠. 먼저 void setup draw부터 작성을 해주고요. 사이즈도 적당히 800에 800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로 들어가서 도형을 그려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2개 그려준다고 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사각형의 색깔은 흰색으로 놓고 적당히 100에서 100, 400 크기로 그려주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예상한 대로 배경색은 회색으로 설정을 하고 사각형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사각형을 더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코드를 추가해 줘야 될까요? 이제 프로세싱 프로그램은 드로우 루프가 실행이 될 때 드로우 루프 안에 들어가서 첫 줄부터 한 줄 한 줄 그린 다음에 끝에 도달했을 때 프레임을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위에 도형을 그려주고 싶으면 이 다음에 그 아래에다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한번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 빨간색을 흰색 사각형 아래쪽에 그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놓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어라는 개념은 없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순서대로 아래에 위치할 도형을 위쪽에 코드 작성해주고 그 위에 덮어쓸 도형을 아래쪽에 작성해주면 레이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단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는 실행 중에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내가 마우스를 입력을 통해서 사각형 뒤쪽으로 어떤 선을 그려주고 싶다든지 그렇게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개념은 pGraphics라고 하는 프로세싱이 제공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전역 변수로 pGraphics, 이름은 보통 그냥 pGraphics의 첫 두 글자 pg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pGraphics, 이 오브젝트가 하는 것은 오프스크린 버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레이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하고 스케치를 실행을 했을 때 도형들이 우리가 작성한 그대로 곧바로 캔버스 위에 그려지죠. 하지만 때로는 결과물을 바로 화면에 표시하는 대신에 일단 화면 바깥 어딘가 가상의 공간에 모아두었다가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드로잉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표시해 주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화면 바깥에 임시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pGraphic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Graphics의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pg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으니까 셋업 안에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Graphics 오브젝트를 초기화하는 방법에는 createGraphics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는데요. 우리가 스케치 사이즈를 사이즈 함수를 사용해서 정해 주듯이 그래서 createGraphics 안에 똑같이 그 크기, 내가 원하는 크기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 스케치 사이즈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로우로 들어와서 메인 캔버스, 그러니까 메인 스케치에 그려주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이제 PG 오브젝트 안에 PG 오브젝트라는 어떤 화면 바깥에 존재하는 그 캔버스에 그려주고 싶을 때에는 모든 드로잉 코드 앞에 PG-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그려주는 형식으로 코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pGraphics 오브젝트 그려줄 때에는 꼭 그림을 그리기 전에 pg.begin_draw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pg에 그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모든 그림을 끝 마쳤을 때에는 end draw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pg라는 오브젝트 안에 이런 도형들이 그려졌어요. 지금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pg라는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화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화면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그려줄 때에는 다른 일반 이미지와 똑같이 처리를 해서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보통 이제 로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JPEG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표현을 해주는데
이 PG도 말하자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G라고 써주고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왼쪽 위쪽, 그러니까 0,0으로 하고, 이미 우리가 PG 오브젝트를 만들 때 화면 크기가 똑같이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화면 전체를 채우는 PG 오브젝트 이미지가 그려지겠네요. 이제 다시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PG에 그려준 대로 이미지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유용한 이유는 이 이미지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레이어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려주기 전에 그 아래쪽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그런 원의 궤적을 그려준다든지, 그래서 이 경우에 백그라운드를 그냥 처음에만 한번 셋업에서 설정을 해주고요. 원이 이렇게 화면 뒤쪽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흰색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은 이 메인 스케치가 아니고 PG 오브젝트라고 하는 다른 레이어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전혀 영향받지 않고 따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코드를 바꿔볼게요. 사각형 도형들을 다 지워주고요. 비긴 드로우, 엔드 드로우는 다시 써주고,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PG 오브젝트 안에 그려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립스라고 해버리면 메인 스케치에 그려지죠. 그래서 꼭 PG 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한 메소드를 불러주는 형식으로 꼭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원이 그려지고 있는 동안에 배경색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배경색을 바꿔주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려진 모든 도형들이 지워지죠. 근데 이제 PG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레이어의 개념을 사용하면 그런 현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다시 드로우로 일단 넣어 놓고, 예를 들면 제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랜덤한 배경색 값을 설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컬러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BGC 해서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설정을 해주고, 처음 값은 블랙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키를 누를 때마다 그 값이 랜덤한 어떤 회색이 되겠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여기서 200 대신에 방금 만들어준 변수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원들이 그려지는데, 제가 이제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마우스 인터랙션으로 원을 그리는 것과는 별개로 백그라운드만 또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터랙티브한 페인팅 앱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 가지 예제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PG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여러 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컴퓨터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예제는 일단 P 그래픽스 오브젝트를 2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바꿔가면서,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에다가 그려주고 싶을 때는 뭐 PG2에다 그려주고, 아래쪽에 그림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PG1에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예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좀 지워주고요. PG 오브젝트 대신에 PG1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요. 또 PG2 오브젝트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G2 오브젝트도 같은 크기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G1에 그리다가 PG2로 그리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데, 그 현재 레이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변수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인티저로 컬러 레이어라고 해서 현재 내가 어디에 그려주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일단 1이라는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로 들어와서 기본 백그라운드 한번 설정을 해주고요. if 구문을 통해서 만약에 current layer 값이 1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PG1에 그리는, PG1 레이어에 그리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 current layer가 그 값이 2라면 PG2 레이어에 그려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양 레이어 모두를 일단은 항상
디스플레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지금 아직 예전 예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아마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쵸? 아직 뭐 그림을 추가하는 그런 코드는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함수를 하나 좀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raw on layer, 여기에서 이제 pg1에 제가 그려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아직 이 함수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만 하고 싶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실제 함수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레이어를 어떤 스위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어떤 pgraphics 오브젝트를 매개 변수로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할 때 뭐 기초적인 그런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도 오브젝트 전체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넘겨받은 오브젝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draw layer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pg1으로 했으면 이 pg1이 이쪽으로 pg로 넘어가서 여기서의 pg는 pg1이 되는 것이고, draw layer pg2 함수가 호출이 되었을 때는 이 pg가 pg2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fill 컬러를 설정해 주는데 레이어를 스위치할 때마다 다른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래야 명확하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색깔을 설정하는 그런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다가 그릴 때에는 적당한 컬러 하나 설정해주고, pg2에 그릴 때에는 똑같이 또 다른 컬러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컬러를 필 값으로 받아오고, 스트로크는 쓰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에는 이 pg 안에다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도형을 그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current layer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pg1에 지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눌러보면 설정한 노란색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pg2, 그러니까 current layer의 값을 2로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에는 레이어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하죠. 그냥 키 프레스 함수 추가해서 만약 누른 키가 숫자 1일 경우에는 그 current layer를 1로 지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키가 2인 경우에는 current layer의 값을 2로 바꿔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드는 완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초기 값은 current layer의 초기 값은 1이기 때문에 들어온 레이어 pg1에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다가 제가 만약에 키보드에 2를 누르면 이제 current layer의 값이 2가 되었죠. 그러면 else if 구문 draw layer pg2, 이제 pg2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뭐 그냥 위로 덮어쓰기 하는 그림 자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1을 눌러서 현재 레이어의 값을 1로 바꿔주면 그려지는 PG 오브젝트도 PG1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리면 이 파란색 선 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쪽에, 왜냐하면 현재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독립된 PG 오브젝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독립된 그 두 가지의 PG 오브젝트가 말하자면 레이어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지를 그려줄 때 PG1을 먼저 그리고 PG2를 그 다음에 그려줬기 때문에 PG2가 항상 위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PG1에 그릴 때는 아래쪽에 그려지고, 다시 키보드 2를 눌러서 PG2에 그릴 때는 그 위에 그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미있는 작업을 하셨다면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